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좀 쌀쌀하죠. 평소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런 날 이렇게 좀 아이들을 산책을 안 시키다가 이제 시키게 되면은 아이들도 이제 근육의 통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되게 가벼운 내용입니다. 이제 제목으로 치면은 이제 강아지도 레이저 치료를 받나요? 이렇게 제가 제목을 넣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강아지가 레이저 치료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보호자분들이 되게 의아해 하세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레이저 치료를 받는 동안에 가만히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과연 레이저로 어떤 부분을 치료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치료의 원리가 뭔지도 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레이저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질병에서 레이저 치료를 강아지들은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제 이런 게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등에 대해서 좀 케이스를 넣어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안 들던 아령을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쪽 팔꿈치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뭐 파스를 붙이고 이제 진통소염제를 먹어도 좋아지지 않았는데, 이제 재활의학과를 갔어요. 재활의학과에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 이제 엘보라 그러더라고요. 통증이 일반적인 진통소염제는 컨트롤이 안 되고 물리치료, 체외 충격파를 같이 하고 이온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같이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게 엘보를 생겨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옷을 입는 것도 너무 힘들 정도로 이제 삶의 퀄리티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입던 옷도 이 옷을 입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어지고, 매사가 스트레스 받고 뭐 할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또 저는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들거나 팔을 할 때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어떤 일하는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또 제가 또 실제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이제 강아지 재활치료, 물리치료에 대해서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뒤에 사진이 너무 귀엽다고, 저 안경 씌워도 가만히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이 사진 너무 귀엽죠. 제가 이 사진을 여러 군데서 많이 사용도 하고, 실제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때 아니면 레이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띄워놓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아이는 지금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되게 표정을 보세요. 한번 좀 긴장을 한 듯 하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짖었다든지 아니면 민감하게 보이는 어떠한, 보시면 앉는 자세도 잘 앉아 있고, 엉덩이도 시술하는 분의 엉덩이 살에 잘 붙여져 있고, 긴장해서 서 있거나 아니면 뭐 구부려 있거나 아니면 이 레이저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런 사진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안경이에요. 대부분 저희는 이제 물리치료를 하면은 이제 보호자가 보통 같이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호자가 있게 되면은 아이들이 보호자한테 달려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치료에 집중이 안 되고 또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 이 영상을 보호자한테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애는 아프지만 너무 귀엽기 때문에, 이 사진이나 영상이. 보시면은 이게 선글라스예요. 이제 레이저는 눈에 직접적으로 이제 조사가 됐을 때 눈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나 그다음에 시술해주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나 수의사 선생님은 꼭 레이저를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보호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뭐 체격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좀 커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안전 도구로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빛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손으로 잡아주고, 레이저나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그래도 안 해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한 자세에서 진행을 합니다. 편한 자세라고 하면은 꼭 진료대 위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앉고 한다든지, 아니면 바닥이 좋은 애들은 바닥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보호자랑 분리불안이 너무 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호자 보고 앉고 보호자도 선글라스를 끼고 그다음에 셋이 다 선글라스를 끼고 편안하게, 아니면은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걸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먹이면서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약간 사람의 소아과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내포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물리치료 중에서 이제 특히 재활치료 중에서 가장 이제 동물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 레이저 재활. 레이저 재활을 시작하기 전에 강아지도 물리치료를 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실제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관절 수술이 많고 어떤 수술 후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 후에 아이들한테 뭐 진통제를 주고 소염제를 주고 하는 거는 다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어떠한 치료의 어떤 예를 들어서 관절 수술이라고 봤을 때 치료의 가동범, 치료 후에 완벽하게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는 솔직히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잘 걷고 그러면은 좋아졌겠구니. 그리고 만졌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아니면 저희들이 봤을 때 보행평가라든지 엑스레이를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은 치료가 완치가 되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치료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치료를 종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그거 알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 사람도 어떤 팔이 아프거나 좀 미세하게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뭐 엑스레이라든지 검사상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나는 불편해. 그럼 정말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미세한 차이의 어떠한 그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바로 강아지 물리치료, 고양이 물리치료, 재활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팔을 쓰고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저 사람은 팔을 지금 잘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팔이 안 아프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인은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쓰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만 봐도 이렇게 올릴 때 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얼마 전에 팔이 아팠을 경우에 이제 엘보가 있을 경우에 주변에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일을 하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팔이 아픈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무거운 걸 들거나 할 때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원장님 팔이 아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표현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가동 범위를 최대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증이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가장 흔한 뭐 관절 질환, 예를 들어서 무릎 질환이나 디스크 질환 아니면은 견관절 질환, 대체적으로 많이 내원하는 케이스들이죠. 그리고 또 고관절 질환, 이런 것들에 미세한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그 통증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안 아픈 자세로 자꾸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만성적인 관절염을 방치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떠한 그 시간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보호자분이 이제 뭐 가끔 아이들이 불편해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만졌을 때 예민하게 반응한다든지, 평소엔 잘하는데 어떤 자세나 어딜 만졌을 때 미세하게 싸납게 군다든지 아니면은 뭐 깨갱거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통증의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전반적인 식욕이나 컨디션이 괜찮다면은 대체적인 경우에는 근골격계 통증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통증에도 어떤 내장통도 있고 뭐 두통도 있고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식욕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증상, 구토라든지 어떤 설사와 같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장통은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근골격계 통증, 우리가 얘기하는 목 쪽 통증, 허리 통증, 고관절 통증 아니면은 경관절 통증,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은 그냥 약간의 컨디션만 좀 떨어지고 먹는 건 또 잘 먹어요. 그리고 산책도 좋아하기 때문에 잘 따라가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약간 좀 절다가 또 좋아지고 이런 행동들이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꼭 다시 한번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절병원이나 아니면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재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 아기가 너무 잘 걷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걷는다든지 어느 정도의 어떤 팔을 당긴다든지 뭐
뛰어내리거나 할 때 유난히 아파하는 패턴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작은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검사를 진단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거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통증을 눌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이제 약을 먹는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하는 어떤 내과적인 방법이 있고, 모든 아이들이 다 약물 치료, 첫 번째로 뭐 수술이 정말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 정도의 어떤 임상 증상에서는 수술적인 것이 개입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내과적인 방법이나 약물 치료나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 어떤 그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없고 침습적이지 않은, 그리고 아이들이 별로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다음에 소화기 증상도 별로 없는 물리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치료는 이제 어떤 윤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경우, 얼마 전에 제가 그 윤희 재활의학과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인체 쪽도 이 물리치료나 재활치료의 어떠한 그 역사가 길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재활의학과라든지 재활치료를 하는 선생님은 이거를 정형외과로 생각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형외과는 어떤 수술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시키는 그런 이제 치료 영역이라고 보면은, 이제 수술 후에 어떠한 미세한 불편함이라든지 삶의 퀄리티를 올려줄 수 있는 어떤 치료 영역이 이제 재활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재활을 하는 이유라든지 강아지 재활은 어느 영역까지, 어느 범위까지 적용해 줄 수 있는지를 제가 좀 넓게 설명을 드리고, 재활치료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레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단편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레이저 기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 기계고, 우리 사람하고 사용하는 기계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동물 전용 레이저 기계입니다. 특히 이제 물리치료, 근골격계 쪽에 특화돼서 나온 기계고, 물론 이거의 기능에는 어떤 피부 쪽이라든지 귀라든지 어떤 염증에 대해서도 치료하는 프로토콜이 내장이 돼 있어요. 따라서 이 레이저는 그러면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냐? 우리 사람 얼굴 레이저 치료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오래 안 하죠. 짧게 합니다. 대부분의 강아지 레이저로 치료하는 거는 5분 안쪽에서 끝나요. 5분 안쪽에서 짧은 기간에 어떠한 목표하는 어떠한 파장하고 어떠한 그런 치료 효과를 주기 위해서 다 이제 질병별로 프로토콜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5분, 짧게는 3분 정도 하면은 이제 치료가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치료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레이저로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기계는 파장은 800에서 1000 정도 나오고요. 색은 가시광선 외 범위고 물에 잘 투과되지 않는 특성이 있고 조직에 더 잘 침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광화학 효과가 있어요. 되게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어떠한 접촉면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일부는 반사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목표하는 어떤 병변부로 이제 침투가 돼가지고 치료 효과를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레이저를 하면은 이제 이런 광자 에너지는 결국에는 레이저도 이제 광자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생화학적인 반응이라든지 세포화학적인 반응이라든지 조직화학적인 아니면은 생물학적인 어떠한 촉진 또는 억제 효과를 기대해 가지고 치료를 기대를 하는 건데요. 요것도 그냥 좀 어려운 얘기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병변부에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혈액순환을 올려주고 또한 조직의 산화를 도와서 대사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기본적인 레이저 치료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병변부의 세포 성장과 재생을 촉진시켜 가지고 통증하고 염증을 눌러주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잠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잠시만요. 우리 집 강아지가 올해 나이가 8살인데 이가 많이 상했어요. 스케일링을 시켜주려고 했더니 비용이 거의 100만 원. 강아지 보면 8살 포함해야 돼.
이거는 보험 얘기네요. 그 보험은 제가 정확하게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요즘에 나와 있는 그 회사들의 보험이 한 3-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거는 나이에 맞춰서 매달 얼마씩 내는 걸로 가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집에서 해줄 수 있는 치아관리법.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간단히 얘기 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보호자분들이 공통 관심사일 수 있기 때문에 치아 관리법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강아지 치아 관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양치가 베이스가 돼야 돼요. 아무리 치아 관련 보조제라든지 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브러쉬를 한 번 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강아지는 브러쉬를 쓸 때 브러쉬 자체는 어떤 물리적 자극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 거에 작은 거를 쓴다든지 어린아이 걸 쓰셔도 상관없는데, 치약은 반드시 불소가 들어가지 않은 강아지 전용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강아지는 우물우물을 못하죠. 우물을 못하기 때문에 다 먹는 치약으로 나와요. 따라서 강아지들은 불소가 제거가 된 강아지 전용 치아 제품, 치약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메인은 칫솔이 돼야 된다고, 양치질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양치질 하나로 사람처럼 80세, 강아지는 20세로 졌을 때 그 기간까지 관리를 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칫솔 베이스로 하되 요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껌이라든지 뿌리는 치약이라든지 아니면 물에 타주는 약간 랜덤한 방식을 여러 가지를 쓸 경우에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하되 메인은 브러쉬로 가는 게 가장 좋고, 특히 이제 껌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껌 같은 경우에는 치약 성분이 먹으면서 묻으면서 치은염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잇몸의 근육을 자극시켜줘 가지고 잇몸 근육이 오랫동안 좀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이 첫 번째거든요. 따라서 껌을 주실 때도 이가 안 좋은 아이들은 너무 딱딱한 껌을 주지 마시고 약간 물렁한 껌만 줘도 어느 정도의 잇몸 근육 자극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그 다음에는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레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물리치료의 영역에, 재활치료의 영역에서 이제 레이저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레이저 치료의 어떠한 최대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비침습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안 아파요. 그리고 비약물적 치료법이죠. 어떠한 간의 대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소화기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먹고 약을 먹어가지고, 우리 진통제를 먹으면 속이 많이 쓰리잖아요. 통증을 눌러주는 약을 먹었을 경우에 보일 수 있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애들은 진통소염제를 먹고 아파서 병원에 내원할 경우에 진통제 주사도 맞고, 심하면은 신경계 문제가 있으면은 스테로이드도 처방을 하고 하는데,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항상 문제예요. 나이가 많은 아이라고 하면은 최소 7살 이상, 우리 사람처럼 노령에 진입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신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성적인 위염증이라든지 공복성 구토라든지 위궤양 히스토리가 있었던 그런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정말 몇 번의 진통소염제 처방만으로도 급성으로 신부전이 오는 경우도 실제로 많고요. 그 다음에 간 수치가 빠르게 상승해가지고 정말로 통증을 눌러주려고 했다가 다른 만성 질환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들은, 고양이들은 미리 사전에 어떠한 자기가 몸이 안 좋은 거를 표현을 못하고 아무래도 이제 정기적인 규칙적인 체크업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그 통증을 눌러줘야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 아이들의 히스토리가 없다면 그런 경우가 실제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따라서 병원에서도 대부분 나이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통소염제라든지 아니면은 통증을 눌러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신경계 쪽 치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처방을 할 경우에 꼭 간하고 신장을 체크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 아이의 어떠한 약물을 대사할 수 있는 장기의 기본적인 기능이 어느 정도 애들마다 차이가 있고, 실제 내가 쓰는 약물이 몇 번만으로 해도 간 수치가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씁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물론 약물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에 따라서는. 그리고 같이 써야 효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의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은 비침수적, 아프지도 않고 별로 공격적이지도 않고 아이의 어떠한 그런 그 불편함을 주지 않는 거죠. 잠깐 한 5분 안쪽에 좀 잡고 선글라스를 끼워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약을 먹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노령견, 특히 나이가 많은 고령의 아이들 아니면은 통증을 눌러주기 위해서 약물의 농도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레이저를 같이 병행을 함으로써 약물의 농도를 좀 줄여주는 효과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 감소와 염증 감소, 그 다음에 빠른 회복이죠. 당연히 통증하고 염증이 감소가 되면은 당연히 어떠한 그 삶의 퀄리티나 아니면은 가동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떤 그 회복력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이건 또 이제 약간 다른 질문이긴 한데, 7살 암컷이죠. 그 노령이죠. 쉽게 얘기해서 7살 정도면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 한 4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성화 수술을 지금 해도 되는지. 그럼요. 중성화 수술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생리를 한 번이라도 덜 할 때 수술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이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나이하고 크게 상관없다는 말씀은 몸 상태만 괜찮다면은 나이가 있어도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중성화 수술 안 한 아이들은 어떠한 그 생식기 질환이라든지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7살이라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한번 해보시고 중성화 수술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달자 보호자님인데 견종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티스로 사진을 올렸죠. 견종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나요? 견종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 방법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아요. 물론 아이의 어떠한 체격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어떠한 그 병의 어떠한 중증도 여부에 따라서 치료 간격이나 치료 횟수나 아니면 치료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치료하는 어떠한 패턴, 치료하는 어떠한 그 방법,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레이저를 돌리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레이저를 쓰는 어떤 그런 기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항정살 보호자님이 질문을 또 올려주셨는데 강아지들이 레이저 할 때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 부분은 동영상으로 준비를 한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히 먼저. 지금 보시면은 선글라스를 끼고 무릎을 레이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아이가 상당하게 편안하게 앉아 있죠. 물론 모든 아이들이 이렇진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렇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 아이는 나랑 떨어져 있으면 절대 가만히 안 있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보호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아프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뜨겁지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레이저는 물론 화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무게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아이의 어떤 털의 길이, 피부의 색상, 털의 색상에 따라서 레이저를 쓰는 어떠한 그 프로토콜이 기기에 다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썼을 때 통증을 느끼지 않아요. 따라서 물론 강도가 안 맞는 걸 쓴다든지 아니면은 그 내장된 시간보다 너무 오래 할 경우에 화상의 위험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매우 수능도 높게 치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항정살 보호자분이 질문 준 것도 말씀드렸고 그 딸기 보호자분 사람은 어린이, 청년, 갱년기 나이마다 치료법이 다른데
개, 강아지도 사람처럼 나이에 따라 치료하나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어떤 질병에 따라 다르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물리치료에 따라서 베이스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리치료 중에 레이저 치료는 나이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는 그 어떠한 그 횟수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증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거의 다 똑같아요. 뭐 어린아이라고 뭐 통증이 어린아이라고 횟수를 좀 적게 한다든 이런 게 아니라 그 질병 병변부를 보고서 어떠한 그 내원 간격이나 치료 횟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따라서 크게 많이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재활 치료 중에서 레이저 치료는 뭐 연령에 따라서 크게 많이 차이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의 임상 증상이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횟수라든지 아니면은 치료의 어떤 그 간격이나 이런 거를 정하기 때문에 그런 나이에 따라서 차이는 크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통증 감소 부분은 실제로 이 재활 치료가 동물병원에 많이 이제 접목이 되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엔 통증을 눌러주기 위해서 많은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레이저라든지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뭐 크라이오세라피라든지 사람에서 많이 쓰는 체외 충격파라든지 이런 것도 요즘에 적극적으로 접목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통증을 눌러주기 위해서예요. 왜냐면은 염증이 줄어야 통증이 주는 건데 이 두 가지의 어떠한 그 효과를 보는 거는 인체 쪽에서 많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된 물리치료 기계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강아지들도 동물병원도 아니면 강아지 고양이에 맞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또 어떤 강도라든지 시간을 다시 프로토콜화 시켜가지고 적용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증 감소는 레이저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에 있어서 가장 상위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증이 감소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삶의 질도 좋아질 수 없죠. 따라서 이 통증 감소, 특히 내인성 오포이드 어떤 통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의 통증을 컨트롤해주는 물질을 분비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자극의 역치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만큼만 움직여도 아팠던 아이가 이렇게 움직여야 아픈 거예요. 그럼 그만큼 좋아진 거죠. 왜냐면 옛날에 요거밖에 못 움직였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가동 범위를 늘려줘서 통증의 역치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통증 감소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꼭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어떤 피부의 염증이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 귀의 염증에도 많은 도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의 어떠한 그 효과 중에 하나가 염증을 줄여준다고 얘기했죠. 염증을 감소시키는 염증 매개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레이저를 스캔하는 부위에 어떤 림프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가지고 부종도 감소시켜줘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레이저를 받으면 바로 좋아지는지. 그거는 약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우리 사람도 얼굴도 레이저를 많이 하죠. 레이저를 하면은 바로 몇 시간 만에 좋아지지 않죠. 어느 정도 열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힐링되는 레이저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반응성을 보이는 시간이 어떤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통증이 줄고 이러려면은 염증이 줄어드는 시간도 어떤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이 좀 지나야 아이들이 보행이라든지 통증을 보이는 어떠한 그런 그 통증 역치의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레이저의 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 빠른 회복인데 콜라겐 생산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 신생 작용 요소 중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골절에도 많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강아지도 사람처럼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만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골절도 잘 생기고 하는데 나이가 들고 하면은 얘네들도 뼈가 잘 안 붙어요. 그러면은 뼈에 좋은 거 먹고 뭐 칼슘제라든지 뭐 관절에 좋은 성분도 요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먹고 기입수도 하고 하지만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하는 아이들은 이 레이저도 같이 어떠한 그 재활 치료의 목적,
어떤 그 병변의 어떠한 힐링을 위해서 이제 골 유압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골절 치료할 때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찌양이 보호자분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강아지가 벤치에서 내려오다가 앞다리가 껴서 틈에 앞다리가 껴서 그 레이저 그 엑스레이상으로 이제 금이 갔는데 이런 경우에도 레이저 치료를 하나요? 다행히 깁스까지는 안 하고 3주 정도 산책 다행히 뭐 심한 골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레이저를 정말 많이 적용해요. 결국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레이저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염증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감소시켜 가지고 힐링을 시키는 효과거든요. 따라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골절 환자가 수술 후에 입원 중에 매일 레이저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보통 이제 골절이 힐링이 되려면은 한 8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와가지고 그 골절 부위를 실제로 스캔을 하면서 아이들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실제로 가동 범위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효과도 좋고 보호자 만족도도 높고 아이들이 불편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아이들한테 특히 찌양이 보호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조금 더 힐링을 높여주고 싶으시면은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영상이에요. 영상이 가장 재밌죠. 요 아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이는 꽤 큰 아이죠. 지금 보시면은 한 분은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잉글리시 10도 아이인데 이 아이는 지금 보면은 왼쪽 뒷다리를 지금 스캔을 하고 있거든요. 무릎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무릎이에요. 왼쪽 뒷다리 밑 무릎인데 이 아이는 십자인대가 아파서 내원을 했어요. 십자인대는 강아지한테 상당히 큰 중요한 인대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통증이 한번 다치면 어마어마하고 잘 회복도 안 되고 기본적인 체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십자인대 치료를 하고 진통소염제를 계속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통소염제의 양을 좀 줄이고 결국에는 힐링을 조금 더 도와주고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같이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 생각보다 가만히 있죠. 지금 보시면은 덩치가 큰 아이이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하면서 아이도 다치지 않고 시술자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분이 편안하게 이렇게 토닥토닥 거리면서 하고 있고 선글라스를 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칼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저 하는 부위를 이렇게 물거나 관심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줄도 저희가 좀 잡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고 시술자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3인 1조가 돼가지고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진행합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밖에 짧게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진 않아요. 아파하지도 않고 보시면 아이가 약간 긴장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아파하는 표정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 특히 이제 몸집이 큰 중대형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십자인대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전십자인대가 문제가 됐다고 다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수술 안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근력이라든지 주변의 연부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 안의 염증을 줄여줄 수 있다면은 수술 안 하고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어느 정도 해부학적으로 그게 뭐 단열 이상으로 단열까지 간다든지 아니면은 꼭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해부학적인 문제 이상 소견이 있으면 물론 수술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활 치료로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무릎에 레이저 치료를 받고 산책 시간도 조절을 하고 왜냐하면 오래 걷는 거가 어쨌든 다리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산책 시간도 조절하고 산책을 할 때도 좀 줄을 짧게 잡고 그리고 뭐가 이벤트가 생기지 않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미끄러지는 건 특히 무릎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도 관리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무릎의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예요.
많이 좋아졌고 실제로 지금은 뭐 치료를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우리 아이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 아이는 지금 보시면은 이 아이도 사이즈가 지금 한 7, 8kg? 한 10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 8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서 궁금증이 많아요. 아주. 지금 보시면은 레이저 치료하는 거 막 여기저기 뭐 하기도 하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싫어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뭐 나이가 어리고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저희가 좀 되게 귀엽게 보고 있는 거죠. 그냥 혼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다 되고 아이도 눈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치료하면서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치과 가면은 막 벌벌 떨고 치료 받으면서도 계속 움직이고 뭐 달래가면서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짧게 끝나고 달래가면서 하고 먹이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치료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는 나이가 어린데 관절염도 너무 심했고 그 다음에 십자인대가 완전히 단열까지 왔었어요. 이 아이가 나이가 1살밖에 안 되는데 관절염이 심했던 이유는 슬개골 탈구가 선천적으로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에 어떠한 배열이 선천적으로 이쁘지 않게 태어나가지고 그 무릎을 가지고 계속 쓰다 보니까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물도 차고 결국에는 십자인대가 완전 단열되는 어떤 그런 상태까지 갔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잘 끝났고 했지만 보행이 어느 정도 좋아지더라도 결국에는 무릎도 나이가 들고 매일 쓰는 어떠한 장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애들보다 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아플 때 어떻게 하냐? 그때마다 우리 사람의 진통소염제 같은 거를 계속 먹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 얘가 지금 1살밖에 안 됐고 계속 진통소염제를 정기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덜 침습적인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덜 되면서 진통 효과나 통증 감소나 염증 감소를 도와줄 수 있는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아이들은 조금 재활치료에 조금 긍정 보상도 해줘야 되고 왜냐면은 모든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재활치료를 하고 나면 맛있는 걸 준다든지 아니면은 재활치료 하기 전에 맛있는 걸 주고 시작한다든지 나는 이거를 치료받으면 항상 맛있는 게 입에 들어와. 그래서 평생 어떠한 받았을 때 어떠한 그런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 산책 나가려고 줄 잡으면 애들 막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뛰잖아요. 병원 와서 레이저 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으면은 즐겁게 이런 그 긍정학습이 좀 진행이 되는 게 아이들의 장기적인 치료나 관리에 있어서 또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까는 이 아이는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얘는 정말 편하게 앉아 있죠. 자는 줄도 모를 정도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무릎 질환 때문에 왔어요. 슬개골 탈구가 있어가지고 2차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했고 아무래도 관절염이 심한 상태에서 수술하면은 정상적인 관절염이 없고 탈구만 있는 아이들의 수술의 어떠한 예후보다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회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 다리를 빨리 쓰게 하기 위해서는 레이저와 같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물리치료를 진행합니다. 보호자분들이 그러면은 이 레이저 치료는 간격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아지만 보호자분께서도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 치료 효과는 너무 좋은데 가격 부담이 참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할 때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2, 3만 원 정도 내외로 이제 보통 청구가 들어가는데 그 정도 가격을 계속 내기에는 뭐 보호자도 부담이 당연히 되겠죠. 따라서 아이들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술 후에는 보통 8주 정도를 저희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2달 정도는 해야 이제 어떤 골절이라든지
특히 정형외과 질환에 있어서 힐링하는 물리적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8주 정도 해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정상 가동 범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수의사의 평가에 의해서 가동 범위가 이 정도면은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정상이야 하면은 더 이상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체크업하시고 만약에 어떠한 그러한 그 병변부의 어떤 통증이나 이런 게 다시 재발되었을 경우에 그때 또 물리치료를 하거나 재활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역시 비용 부분이 많이 좀 걱정이 되시죠. 예. 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또 볼게요. 영상을. 다른 아이입니다. 얘는 조금 싫어하죠. 뭔가 좀 들썩들썩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귀엽죠. 얘는 퍼그거든요. 퍼그가 특히 선글라스 끼면은 훨씬 더 귀여워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아이하고 똑같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왔어요. 퇴행성 관절염은 수술하는 질환이 아니죠. 강아지 쪽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을 수술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말 그대로 노화거든요, 노화. 뭐 수술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수술 후에 재활로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그 퇴행성 질환, 뭐 약을 쓸 때는 좋아지다가 먹약을 먹으면 좋아지고 잘 걷다가 약을 끊고 조금 자꾸 쓰면 또 아프고 또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 질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자고 일어나서 움직일 때 대부분 몇 발짝에서 아파하거든요. 절뚝절뚝 한다든지 다리를 들고 몇 발짝 걷다가 조금 쓰다 보면 또 괜찮아져요. 이게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인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얘를 계속 약을 먹어야 되냐도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물리치료나 재활치료가 답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있는 애들한테 비침습적이고 그 정도 치료 정도만 해줘도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재활치료의 목적은 삶의 질을 올려주고 가동 범위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 통증으로부터 최소화시켜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만성 고관절의 어떤 염증 아니면은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나서 수술 후에 자꾸 재발되는 통증 이런 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침습적이고 그 다음에 뭐 통증이 없는 그런 치료 방법을 적용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많이 보편화되고 검증이 된 게 레이저 재활 치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를 볼게요. 얘는 털이 북실북실하죠. 얘는 보시면은 얘도 사이즈가 큰 아이인데 이 부위가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인데 얘는 또 선글라스 끼니까 꼭 사람 같네요. 예. 근데 그 엉덩이 부분인데 얘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내원했을 때 오른쪽 고관절 이형성증으로 진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관절 이형성증이 뭐냐면은 우리 사람도 엉덩이 고관절이 있잖아요. 고관절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동그란 골두가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레일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이 움직이는 헤드 자체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제 울퉁불퉁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부리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좀 아프겠죠. 그리고 그 주위를 잡고 이제 염증 반응도 생기고 그래서 특히 체중이 있는 애들은 그런 어떠한 고관절에 어떤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은 되게 많이 아파합니다. 많이 안 걸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체중의 부중이 앞다리로 또 옮겨가기도 하고 반대쪽 다리에 많이 체중을 실으면서 반대쪽에 어떠한 그 인대 손상이나 이런 것도 유발을 하게 되고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체중도 자꾸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 아까 고관절이 아프면은 근육을 덜 쓰게 되기 때문에 근 위축이 와서 그 다리에 어떠한 기능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도 나이를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물론 처음에 내원할 경우에는 뭐 다른 내과 질환이 없다면은 뭐 진통소염제 처방하고 염증약도 짧게는 먹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서는 결국에는 물리치료, 재활치료로 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아이도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정기적으로 이제 체크업을 하면서 파행이 있거나 할 때마다 물리치료를 받는 거고 체중 감소가 가장 우선이겠죠. 그래서 퇴행성 질환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면서 이제 정기적인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서
퇴행성으로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는, 눌러주는, 그게 이제 단순히 짧게 눌러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얘도 큰 애네요. 제가 큰 아이만 다 데리고 왔는데 아까 보여드린 거고, 마지막에 얘 보면은 얘는 되게 조그맣죠. 이 부위가 어디냐면은 팔목 부위에 발목. 우리 사람 치면 여기죠. 요 시계를 차는 이 부위. 얘는 보호자가 내원한 이유는 다리를 절어서 내원했다기보다는 다리 모양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오셨어요. 뒷다리가 보통 걸을 때 이렇게 일자로 걸어야 되는데 자꾸 다리가 이렇게 그 O자 다리로 이렇게 꺾어진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오른쪽 팔목 부위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이 부위를 가동했을 때도 아파했고, 우리가 느끼는 촉진했을 때 가동 범위를 진단했을 때도 뼈에서 소리도 많이 나고 연발음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얘는 그냥 다리를 절뚝거린다기보다는 이 모양대로 자기가 편한 자세로 자꾸 리모델링 했던 거예요. 보호자는 그게 그냥 노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는 퇴행성 질환이 많이 생긴 상태였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하는 질병은 아니죠.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결국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뭐 보호대를 찬다든지, 얘들도 보호대를 많이 차거든요. 결국에는 안 아프고 가동 범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비침수적인 방법으로 지금 아주 특이적으로 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약물을 꼭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리치료적인 방법으로 재활치료를 레이저를 선택하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래서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정도 하면은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체중 감소가 조금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끄러운 바닥이라든지 생활 환경은 당연히 컨트롤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귀엽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별로 뜨거워하지도 않고 되게 편안하게, 오히려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여기 치료하는 건 전혀 모를 정도로 아이가 안겨 있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앞다리 팔꿈치입니다. 보시면 제가 느끼는 엘보 같은 경우에요. 이 아이는 앞다리 팔꿈치에 어떠한 변형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통증을 느끼는 아이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선천적인 해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이 조금이라도 덜 생기고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어깨예요. 우리 50견처럼. 이 아이 되게 얌전해요. 기본적인 성격도 되게 착하고 아주 순해가지고 저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은 한 분이 잡고 그냥 하죠. 되게 얌전하게 가만히 있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치료하기 너무너무 편하죠. 순하고 그다음에 또 말도 잘 듣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이렇게 퇴행성 레이저 치료를 할 땐 잘 걷는데, 레이저 치료를 안 하면은 좀 아파할 경우에 평생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떠한 그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간격은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기간을 잡아가지고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2번 하다가 이제 좋아지면은 일주일에 1번으로 이제 줄이는 거죠. 그러다가 잘 걷고 아이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주에 1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간격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아파하는 기색을 안 보이면 할 필요 없을까요?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거긴 한데, 이제 아파하는 기색이라는 거는 대부분 보호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리를 전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보행의 어떤 변화를 보이는 건데, 실제로 그런 보행을 보이기 전에 방사선 변화라든지 저희가 만졌을 때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변화를 미리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고 어떤 노령견이라면은 아니면 노령묘라면은 방사선 검사를 정기 검진할 때 해가지고 퇴행성 질환을 미리 체크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통증으로 유발이 되지 않게 미리서 관리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사람도 얼굴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피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면은 효과가 좀 떨어지죠. 미리미리 피부 관리를 받으면은 실제로 피부에 어떤 좋은 톤이 유지가 꾸준히 되는 것처럼 아이들의 관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찌양이 보호자님 또 질문 하나 주셨는데, 슬개골 1기 경우도 2기로의 진행 방지를 위해서 가끔씩 치료하는 도움 될까요? 슬개골 1기 탈구는 수술이 지시가 안 되는 기수죠. 2기로의 예방을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 도움돼요. 대부분의 슬개골 탈구 1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레이저 치료가 꼭 지시가 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1기 정도라면 오히려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 재활이라든지 운동 치료, 사람의 PT 같은 거죠. 그런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체중의 어떤 체중의 조절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변화를 줘가지고 아이가 2기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중간중간 엑스레이 재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는 시간이 다 돼서 보면은 목 쪽을 하고 있죠. 강아지도 경추 쪽 통증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경추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 목 쪽 통증을 가끔 느끼는데 이쪽 통증은 이 허리 쪽 통증, 다른 부위나 팔의 통증하고 다르게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들 같은 경우도 이 목 쪽 통증이 오면은 반드시 어떠한 그 보호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낸다든지 상당히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레이저 재활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그 레이저의 어떠한 장점이나 레이저를 치료를 하는 어떠한 그 질병의 범위, 아니면 레이저를 하면은 이래서 좋다,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궁금하신 점 있거나 하면은 또 질문을 나중에 또 제가 2주 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주제로 가지고 질문을 강의를 준비할 거라서 그때 말씀해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든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